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라운드의 녹음과 그리고 서라운드 재생에 관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역사에 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지난주까지 저희가 했던 스테레오를 넘어서 이번에는 더 넓은 서라운드라는 영역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스테레오 마이크 기법에 대해서 이전에 배웠었습니다. 먼저 동일 위치 스테레오 마이크 기법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정답은 보다 안정된 이미지, 스테이블한 이미지를 가져온다는 점이 동일 위치 스테레오 마이크 기법의 장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간격 위치 혹은 스페이스드 마이크로폰 테크닉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뛰어난 공간감이 바로 스테레오 간격 위치 혹은 스페이스드 마이크 기법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올 내용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테레오가 선이라고 봤을 때 서라운드는 그 선이 면까지 연장된 확장된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테레오 서라운드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것을 전반적으로 부르는 내용이 있는데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채널 혹은 멀티 채널 오디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스테레오가 스테레오로 불리게 된 것은 스테레오타입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오게 되는데요. 원형 그대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스테레오포닉으로 바뀌게 되면서 원형 그대로 들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스테레오를 처음에 두 채널이 됐을 때 마치 원형과 같이 그대로 들리는 것 같다라고 해서 스테레오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테레오감은 사실 하나의 채널로도 가능하고 두 개의 채널로도 가능하고 여러 개의 채널로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엄밀히 얘기하자면 우리가 소위 모노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싱글 채널 스테레오포니라고 해야 맞을 것 같고 스테레오라고 우리 흔히 부르고 있는 것은 투 채널 스테레오포니라고 불러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이번에 다루고 있는 이 서라운드는 5 채널 스테레오포니 즉 5개의 채널을 이용하는 스테레오포니라고 정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이 서라운드를 넘어서 3D 혹은 Immersive Audio라는 컨셉이 있는데 이런 데는 10 채널, 12 채널, 24 채널 이런 식으로 채널이 계속 증가하면서 스테레오포니를 더 원형에 가깝게 가져온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편의상 저희는 스테레오 서라운드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테레오포닉 재생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저희가 이전에도 잠깐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1881년에 클레멘 아델라는 사람이 개발했던 이 테아트로폰이라는 시스템이 가장 알려진 가장 첫 번째 스테레오포닉 재생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81년 파리 엑스포에서 소개되었던 이 시스템은 마치 케이블 라디오처럼 돈을 내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아가씨처럼 두 개의 폰을 귀에 대고 그 당시 이제 스테레오로 재생되었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현재 엑스포에서 다양한 신기술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당시에 지금 이 스테레오포닉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노베이티브하고 새로운 기술이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의 넷플릭스처럼 혹은 애플 뮤직이나 멜론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처럼 돈을 내서 스테레오포닉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스테레오포닉 혹은 멀티 채널 오디오가 시작되게 된 것은 이 채널 베이스 시스템, 채널 수를 늘려가면서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요. 가장 좋은 예는 디즈니가 만들었던 애니메이션 영화 판타지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판타지아에서 보다 이전과는 다른 영화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디즈니 회사 사람들이 판타 사운드라는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 판타 사운드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스피커를 앞에 놓고 하나의 서라운드 스피커를 뒤에 놓는 이 4채널 시스템을 고안해서 개발했고, 동시에 이 4채널 시스템에서 음원을 내가 원하는 곳에 위치시키기 위해서 펜팟이라는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펜팟은 제가 사실은 이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스테레오에서 이미지를 움직일 때 사용하는 도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애초에 4채널을 위해서 최초에 개발된 장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펜팟이라는 이름을 보시면 Panoramic Potentiometer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말 소리의 파노라믹한 감각을 제어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점에 이제 이와는 달리 쿼드라포닉이라는 방식이 또한 개발됐는데요. 앞에서의 판타 사운드와 그리고 이 쿼드라 사운드는 모두 이 매트릭스 기법에 기반하고 있는데, 매트릭스 기법은 저희가 이전에 이 MS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여튼 소리를 4채널로 녹음하고, 근데 그것을 매트릭스로 합쳐서 2채널로 전송한 다음에 그 매트릭스를 다시 디매트릭싱 해서 4채널로 만든 다음에 재생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판타 사운드와 달리 이 쿼드라포닉이라는 시스템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피커 배열이 다릅니다. 앞에 것은 프론트에 3개, 뒤에 하나 이런 식으로 했지만, 지금 보시는 이 쿼드 사운드는 동일하게 스피커를 4개를 배치해서 동일 간격으로 equal angle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아마 의아하신 이제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레프트에 지금 보시는 왼쪽에서 보시는 이 판타 사운드 시스템이나 오른쪽에서 보시는 이 쿼드라포닉 시스템이나 모두 4개의 채널을 이용하는데 2개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왼쪽의 판타 사운드 시스템은 앞에 3개를 두었기 때문에 뭔가 앞쪽의 정의감, 로컬라이제이션이 더 잘 표현되도록 했던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쿼드라포닉 시스템은 그야말로 동일하게 균등하게 이렇게 소리가 나누어져서 어떤 쪽을 향하든지 간에 소리가 동일하게 들리게끔 하는, 그런 데보다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왼쪽 편은 영화를 위해서 개발된 시스템이고, 오른쪽은 음악 감상을 위해서 개발된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시스템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시스템도 살아남지 못하고 현재 서라운드는 다른 포맷으로 결정되게 되었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라운드의 히스토리를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이제 돌비라는 회사 이름입니다. 이 돌비가 기본적으로는 이 서라운드의 모든 기술을 끌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돌비 스테레오는 무엇인가? 이 돌비 스테레오라는 포맷은 앞에 그림에서 보았던 판타 사운드와 같은 LCR 그리고 뒤에 서라운드 채널에 있는 그런 채널들을 소비자용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영화에서도 사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돌비 스테레오라는 포맷을 사용하면 LCR 서라운드를 이용해서 판타 사운드가 개발했던 것을 그대로 극장에 표현할 수가 있고, 동시에 그 컨텐츠를 소비자용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돌비 프로 로직이라는 인코더를 사용하는데요. 앞에서 본 것 같은 동일한 매트릭스 방식을 이용해서 이 LCR 서라운드 4채널을 2채널로 줄였다가 다시 디코더를 이용해서 들을 때는 4채널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돌비 스테레오는 극장에서 사용됐던 판타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을 소비자용으로 바꿔준 것이 돌비 프로 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비의 독주가 있었는데 이제 경쟁사가 이제 DTS라는 회사가 생기게 됩니다. 디지털 티에터 시스템이라는 약자를 가지는 DTS는 보다 나은 음질을 추구하면서 돌비와의 경쟁 구도를 형성해 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돌비 디지털은 이제 MP3 기술에 개발해서 6개 채널을 2개의 채널을 압축해서 마치 우리가 CD처럼 생긴 디스크를 사면 6개 채널을 들을 수 있게 해줬던 그런 기술인데요. DTS도 그와 비슷하게 지금 오른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서라운드로 제작된 음반을 나름대로의 Acoustic Coherence Coding이라는 자체 기술을 사용해서 CD과처럼 생긴 미디엄에 집어넣어서 사용자가 그 DTS 코덱을 이용해서 다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즉 멀티 채널로 제작을 하고 CD와 같은 기존에 있던 컨벤셔널한 그 매체 미디엄의 것을 담아서 전달한 다음에 들을 때 새로운 디코더를 이용해 가지고 서라운드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한참 유행하고 많이 사용되었었습니다. 음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월등히 DTS가 돌비보다도 뛰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 자신도 DTS 코덱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해서 녹음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엄밀히 말씀드리면 돌비가 사실 좀 더 시장을 점유하긴 했었고, 하지만 음악 시장에서는 이미 다 사라져버리는 이미 예전 얘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모두 다 이제 스트림을 받아서 이제 음악을 듣고 있죠. 그리고 애플 뮤직과 같은 스트리밍에서는 이제 서라운드를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지금 돌비와 DTS와는 또 다른 새로운 포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포맷이 발전돼 가는데요. 8채널로 이제 증가하면서 돌비는 디지털 플러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고 데이터 하이 레이트는 뭐 이 정도 되고요. 그러면서는 점점 더 이제 퀄리티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손실이 없는 무손실 그런 포맷도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머시브라는 이 몰입감, 임장감을 중요시하는 그런 시스템이 생기면서 돌비는 Atmos라는 오브젝트 베이스 오디오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객체 기반 오디오라고 하는데요.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머시브 오디오의 포맷이 바로 돌비 애트모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 강의에서는 이 강의가 가지고 있는 그 스코프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관심 있으시면 돌비 애트모스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TS도 비슷한 방식을 따라왔고요. 이제 DTS HD 마스터 이런 것들도 생기긴 했었고, 이머시브를 위해서는 DTSX라는 객체 기반의 오디오 포맷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만 게임의 승패는 이미 거의 다 결정난 것으로 보이고 돌비 애트모스가 시장의 거의 99% 이상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애플 뮤직을 이제 애플 아이폰이나 혹은 이제 맥에서 들으실 때 스페이셜 오디오라고 되어 있는 항목들을 찾아서 들으시면 이제 돌비 애트모스로 제작된 공간 음향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 오디오는 저희가 판타 사운드나 혹은 쿼드라포닉 사운드처럼 채널로 소리를 담는 채널 베이스의 방식과는 차별화되고 음원의 위치 정보를 별도로 전송하고 재생하는 시스템이 그 시스템의 최적화된 위치 정보를 구현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이 돌비 애트모스 그리고 애플 뮤직에 대한 시스템을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았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실제로 음원이 어떤 공간 안에서 움직일 때 어떤 공간에서건, 지금 제가 두 가지 공간을 보여드렸는데 앞에 핑크색처럼 나타낸 공간이 있고 뒤에 밑에 오렌지색처럼 공간이 나타나 있는데, 스피커의 배열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사용자가 처음에 만들어 놨던 그런
음원의 위치에 움직임이 있다면 공간, 뭐 핑크색 공간이건 오렌지색 공간이건 동일하게 들리게 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오브젝트 오디오의 가장 큰 장점이자 지향하는 목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채널 베이스로 가게 되면 예를 들면 피아노를 녹음해서 재생했을 때 공간이 지금 이것처럼 사각형, 약간 가로로 넓은 사각형일 때는 이것처럼 소리가 왼쪽 스피커 조금 위에서 오는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바뀌어서 혹은 공간이 바뀌면 왼쪽에 있는 소리가 보다 앞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채널 간의 레벨 차만 가지고 패닝을 하는 경우 공간이 달라지면 이것처럼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위치감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죠. 돌비 애트모스는 이러한 위화감 혹은 불일치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시스템이나 방의 위치에 상관없이 공간에 내가 예를 들면 45도, 오른쪽 45도에서 소리가 나온다고 하면 시스템이 알아서 똑같이 오른쪽 45도에서 소리가 나게끔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최근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즉, 이전 시스템에서는 앞에 두 스피커를 그대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새로운 시스템이 좀 더 지혜롭게 알아서 앞에 스피커와 뒤에 있는 스피커를 이용해서 위치가 45도에서 나오게끔 자동적으로 바꿔주게 해주는 이 시스템이 바로 객체 기반 혹은 오브젝트 오디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은 원형에 가까운 소리, 즉 스테레오포닉 사운드를 재생하기 위해서 스테레오에서 발전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임장감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판타지아라는 영화에서 처음으로 4채널 서라운드 포맷이 디즈니를 통해서 판타사운드라는 이름으로 개발되고 상용화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기술 발전은 돌비와 DTS가 서로 경쟁하면서 데이터 송신의 기술력의 발전과 함께 아주 많이 발전해 왔는데요. 이 발전의 지금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최근 기술인 돌비 애트모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은 기존의 채널 기반 시스템과 달리 오브젝트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작된 음원을 어느 공간에 가져 넣든지 간에 동일한 공간 임프레션, 공간에 느끼는 감각들을 재생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지금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리뷰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질문인데요. 제가 이제껏 많이 집중해서 여러 번 반복하기도 했던 건데요. 돌비사에서 공간 음향과 몰입형 영화 그리고 음악 감상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오디오의 기술을 총칭하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가장 최근에 개발된 이 기술의 이름은 바로 돌비 애트모스입니다. 지금까지 서라운드에 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서라운드 제작 시스템의 표준인 ITU-RBS775가 어떤 포맷을 가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표준 시스템의 장단점을 같이 공부해 보므로써 현재 서라운드 시스템에 최적화된 녹음 기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그에 관한 기본 지식들을 쌓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